자, 80페이지 오늘은 비열과 열팽창이고요. 비열 돼 있는데요. 비열은 이제 뭐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비교한 열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그러면 열량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열의 양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밑줄 할게. 자,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 차가 생기면은 이제 열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양을 말해요. 열의 양, 이동하는 열의 양 여기다가 이제 밑줄에 넣고요. 열량은 보통 단위로 에너지 단위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써요. 그래서 우리 음식 같은 거 보시면요 뒤쪽에 열량이 얼마, 몇 칼로리, 몇 킬로칼로리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 그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뭐 무슨 바, 그 먹는 에너지 바라든지 라면 같은 데 보시면 과자 같은데 열량이 항상 나와 있어. 그래서 에너지 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하는 열의 양. 책에 있으니까 이건 안 적어주셔도 되고 단위가 중요해요. 칼로리, 킬로칼로리. 당연히 킬로라는 건 1000을 말해요.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에 해당돼요. 은호야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칼로리. 얘는요? 킬로칼로리. 알겠죠? 킬로칼로리. 킬로. K가 킬로칼로리. 우리 킬로그램 할 때 그 킬로야. 그래서 칼로리, 킬로칼로리 이렇게 읽으세요. 예. 자, 열량. 열이 이동하는 양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냥 숫자, 그냥 그 수적으로, 양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인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고요. 그냥 열량만 정할 때는요, 뭐 물이든 뭐 기름이든 상관이 없어. 그냥 어떤 물질이 상관없이 열이 이동하는 양만을 따질 때는 열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량과 질량, 온도의 변화의 관계를 보시면요, 자 밑에 보시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질량이 같아. 그런데 다른 열량을 가해. 예를 들면 라면 한 개를 끓이는데 그 가스불을 1단으로 할 때랑 2단으로 할 때랑 3단으로 할 때 어디가 빨리 끓래? 당연히 온도를 높일수록 빨리 끓잖아, 그죠? 2단, 3단이 더 빨리 끓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는요, 물질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여기다 밑줄에 넣으시고, 열량이라는 게 이제 불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량은 질량이 같을 때는요, 열량과 온도 변화가 일정하더라, 아니 비례하더라. 열량이란 건 불의 세기 생각하시면 돼요. 불의 세기. 그러니까 가열한 온도, 가열한 정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라면 한 개 끓일 때랑 라면 두 개 끓일 때, 근데 불의 세기는 똑같아. 그러면은 라면 두 개일 때가 당연히 천천히 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되니? 온도 변화가 작겠죠. 그래서 열량은 온도 변화에 비례하고요. 불의 세기가 강할수록 온도 변화는 빨리 변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질량은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은 건데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걸 정리한 게 이제 밑에 있는 식이거든요. 잠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응? 뚝배기요. 플러스가 아. 상원이 있어요. 뚝배기는 본 적 없나요? 뚝배기 뭐 삼계탕이라든지 아니 그래 그 뚝배기 삼계탕이라든지 뭐 또 된장찌개 이런 찌개 같은 거에다가 이제 먹는 단단한 돌처럼 생긴 냄비 본 적 없어? 아, 그래 아직 그런 걸 먹을 나이는 수현이는 알죠? 이따가 말해줄게. 뚝배기를 쓰는 이유는요 비열 때문입니다. 그거 배우고. 자 어쨌건 그래서 요거 정리하세요. 온도 변화는 열량에는 비례하고요.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요거는 이제 비례한다는 뜻이니까 분모로 들어가면 반비례겠죠. 그래서 한글로 쓰면요 비례, 반비례. 오늘 반비례하는 게 너 뭔지 아니? 반비례가 비례한대. 비례가 뭔데? 비례는 그러니까 뭐뭐 대 뭐뭐요. 뭐뭐 대 뭐뭐가 뭐야? 비례식. 수연이는 알아요? 수학을 했죠? 그럼 알죠?
비례라는 거는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것도 같이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고, 반비례는요 하나가 증가했는데 하나는 감소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 수인은 알지? 너 알아? 알아요. 알아? 수학을 알아야 되는데. 비례식은 알아요. 비례라. 비례식을 알아? 네. 아니 그러니까 반비례는 모르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여튼 그렇게 우리말로 알아두세요.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비열을 볼게요. 그럼 비열이 뭐냐? 비열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비열은요 물질마다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인 데 필요한 열량 여기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물질마다 정해진 값이 있어요. 비열은요 상대적인 열량이에요. 물질마다 비교해서 상대적인 열량, 그 비자가 비교하다 이런 뜻이라고, 상대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마다 다른 고유의 값이고요. 보통 물이 가장 비열이 큰 물질 중에 하나예요. 1로 가장 크고 나머지 것들은 1보다 대부분 다 작아요. 그래서 비열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마다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를 하고요. 일반적인 열량은 물질마다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이제 열량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물질마다 다른 값을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마다 다른 상대적인 열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다 이제 구해가지고 정해놓은 값이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물의 비율을 보시면요, 단위는요 1kcal per kg 도시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kg을 1도씨 높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는요 킬로칼로리 per 열량을 뭘로 나눠? 질량하고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열량하고 온도 변화는 반비례, 아니지, 질량하고 온도 변화가 반비례하니까 같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량과 온도 변화는 이제 비례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분모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물질마다 다른 값이고, 단위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 열량을 질량하고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이다. 좀 어렵죠? 그래서 밑에 있는 비열과 열량과 질량의 온도 변화의 관계를 보시면요, 그래서 비열은 우리말로 정리해 보면요,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이 값에다가 이제 나눈 값이에요. 요거는 이제 변형하면 열량은 비열, 그러니까 물질마다 비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항상 주어질 거야 문제에서.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겠고, 과학에서는 이제 기호를 쓴다면 열량은 C로 표현하고요. 비열은 이제 T, 온도 변화는 템퍼리처 T고요. 질량은 매스 M이고, 열량 Q다. 열량 Q는 이제 비열을 보통 C로 표현해서 이렇게도 그냥 참고로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Q는 CMT 이렇게 이제 써놓으시고, 비열이 C, 질량이 M, 온도 변화가 T예요. 아직은 이제 우리 기호를 모르더라도 요 한글로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열량은 물질마다 다른 비열 값에다가 질량과 온도 변화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열량은 온도 변화에 비례했고요, 질량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했었잖아. 그렇게 이제 정리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요 식을 보통 이제 외워두시거나 보통 문제에 주어질 테니까 기억해 두시겠다가 이제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고, 이제 그래서 물질마다 다른 그 비열 값은 뭘까? 오른쪽에 1번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1번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밑줄 하라는 것만 밑줄 하시면 돼요.
철은 0.1 굉장히 그러니까 비율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진다는 뜻이야. 왜? 금속이잖아. 그죠? 두 번째 모래에다가 밑줄에 해주세요. 한 0.2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금속이니까 굉장히 작죠. 0.2 정도 되고요. 자 오른쪽에 콩기름 0.5 정도 돼요. 기름이 0.5 정도 돼. 그냥 밑줄. 에탄올 0.57, 그 다음에 물 1.0.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구상에서 비열이 큰 물질, 가장 큰 물질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대부분은 물보다 비열이 작아요. 그러면 똥은요? 똥은 몰라. 똥도 비열이 있어요? 있겠지. 근데 나는 몰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 물 1.0 밑줄에 놓으세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건 뭐예요? 물을 1kg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그만큼 다른 것보다 많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속인 철하고 비교해보세요. 금속은 빨리 뜨거워지지. 근데 물은 천천히 뜨거워진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물 1 기억하시고 물 1.0, 그 다음에 모래 기름 있죠? 기름 0.5, 그 다음에 모래 0.2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특히 그러면은 여러분들 튀김 좋아할 거 아니야, 그지? 치킨이든 튀김이든 좋아하잖아. 튀김을 물에 튀기니 기름에 튀기니? 기름에 튀기잖아. 왜? 왜일까? 비열이 적다. 물에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비열이 적다면서? 비열이 작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맛있어. 빨리 끓잖아, 그지? 빨리 뜨거워서 겉에는 바삭하게 안에는 촉촉하게가 되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물에다가 끓이면 어떻게 되니? 천천히 끓으니까 우리 이제 물에 삶는 것처럼 이제 눅눅해지지, 그지? 튀김은 약간 순간적으로 빨리 이제 끓여버리기 때문에 물에 비해서 빨리 끓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낮은 온도로서 빨리 끓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쓰는 거예요, 튀김 같은 거에. 닭을 생각해봐. 치킨은 튀겨서 먹는 게 있고 물에서 삶아서 먹는 삼계탕이 있잖아. 그래요? 맛이 다르잖아요. 질감이 다르잖아요. 그치? 뭐 좋아하니? 삼계탕을 좋아하니? 치킨을 좋아하니? 저거 비비큐. 최근 뭐죠? 치킨이 제일 맛있지 않아? 저 비비큐 치킨 그거 허니. 어? 비비큐 치킨 무슨 허니비. 그래, 그것도 튀긴 거잖아. 그치? 허니 맛있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물과 모래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우리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그 바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있으니까 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비열의 특징 보시면요, 왼쪽에 이제 식 아래쪽을 보시면요,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세요. 물질마다 다른 값을 비열이라고 해요. 비교한 열량, 상대적인 열량, 이거 이제 비열의 뜻이고요. 밑에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 이제 표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있는데, 물은 이제 1이라고 치면 콩기름 한 0.5, 알루미늄 0.2, 철 0.1이 됐어요. 이걸 해석해 보면요,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죠. 두 번째, 비열이 크다. 물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기름, 알루미늄, 철순이에요. 자, 세 번 그 화살표 보시면요, 같은 질량의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물이 가장 열량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 1도씨 1kg, 1kg면 1도씨 높이는데 열량 그 비교한 열량이 크기 때문에 네, 그만큼 물이 가장 열량이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뭐다? 열량이 많다.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써보면요,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이 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화살표는요,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는 철이 가장 빨리 온도 변화가 크다. 아까 말씀드린 금속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뜨거워져.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뭐라고 할 수 있죠?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외우시면은 뭐 당연한 내용이에요. 비열이 크다는 거는 필요한 열량도 그만큼 비열이 커진다는 뜻이야. 그지? 그런데 비열이 크다는 거는 온도 변화는 그만큼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식 하나 외우시면은 해결되긴 하는데 이 식 잘 외우기 쉽진 않으니까 우리말로 외우신다면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도 크다. 됐죠? 비열이 클수록 그만큼 온도 변화는 작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프 아래쪽을 보시면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인데요. 밑줄에 보세요.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자, 화살표 보시면요,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커서 이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보시면요. 바닷가 갔을 때 모래가 열량이 비열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여름에 해 떴을 때 엄청 뜨거워요. 그거 얘기할 거야. 아이고, 똘똘하네. 그 얘기할 거야 이제. 자, 얘부터 보시면요.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에 우리 몸에 물이 비열이 되게 작아요. 그러면은 겨울 어떻게 되겠니? 피도 뜨거워진다. 피가 지금 뜨겁잖아. 근데 피가 빨리 식어버리겠지. 그리고 여름이 됐어. 그럼 피가 어떻게 되겠니? 빨리 끓어버리겠지. 그럼 될까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피가 막 끓었다가 차가워졌다가 얼었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몸에 피는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겨울에도 피가 얼지 않는 이유. 오케이? 비열이 커서. 피는 비열이 커요? 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은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요 옆에다가 보면 해류풍 있죠? 여기 3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3학년에 가시면 이제 공기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요 해류풍을 배우실 거예요. 미리 한번 이제 비열에 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해수욕장 다 놀러 가봤잖아. 가봤지? 가봤지? 자, 여름이야. 한여름이고요. 여기는 육지야. 육지는 모래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는 물로 돼 있죠. 자, 비열이 어디가 크다고? 물이 크다고. 그지? 근데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는 작다고요. 육지는 모래로 되니까 온도 변화가 커요. 몇 배 정도 클까? 비교하면은 5배 정도 빨리 뜨거워지겠죠? 왜냐? 모래는 0.2고 물은 1.0이니까. 그치? 만약에 같은 양이라면. 근데 여기는 이제 낮이야. 그래서 자, 낮에 백사장에 놀러 간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뜨겁니? 모래가 막 굉장히 뜨거워서 맨발로는 못 다닐 정도로 뜨겁잖아요. 그치? 왜? 뭐 때문에? 비열이 작아서. 그죠?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대류를 배웠잖아요.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상승해. 뜨거워진 공기는.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갑죠. 공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치?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3학년 때는 기압이라는 걸 통해서 배울 텐데 우리는 이제 비열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해. 그러면은 지표면의 입장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되니?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죠. 그래서 바다 해자를 써서 해풍이라고 불러요. 해풍.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여름에 놀러 가면요, 낮에는 바다에서 이렇게 짠내 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그래서 약간 습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오케이? 이제 밤이 됐어. 이제 똑같은 곳인데 육지는 모래로 돼 있고 바다는 물로 돼 있죠. 이번에는 밤이에요. 밤에는 이제 바닷가에 가보시면 밤에 잘 안 나가봤을 수도 있는데 모래가 차가울까 물이 차가울까? 네, 상대적으로 밤에 바닷물에 들어가보진 않았겠지만 아직 모래가 조금 더 차요. 빨리 식어. 그러니까 얘는 바람이 차고 바닷물은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따뜻해. 미지근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딱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따뜻하니까 위로 상승해. 얘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밑에
밑으로 하강해. 그럼 공기는 어떻게 되겠니? 많은 곳에서 적은 곳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육지 쪽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한다? 육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바닷가를 이제 놀러 가보시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동해 같은 데 가보시면 뒤쪽에 산이 있잖아. 그래서 산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뒤쪽에서. 그래서 낮에는 짠내 나는 해풍이 이렇게 이제 약간 습한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그리고 밤에는 뒤쪽에 있는 산 쪽에서 이렇게 육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 이유가 비열 차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3학년 때 가면 기압 차이로 또 설명을 할 텐데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낮에는 비열 차이 때문에 물과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에 낮에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 해풍. 알겠죠? 그래서 외워도 돼요. 낮에는 해풍. 바다 해자 써서 밤에는 반대로 모래에서 빨리 식기 때문에 이제 육지에서 부는 바람 육풍이 불어.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꼭 기억 안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겠니? 그림을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비열이 어느 게 크고 작은지 알 수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오른쪽에 3번 해평 볼까요? 자, 모래는 물보다 비열이 작아서 낮에는 육지의 기온이 바다의 기온보다 높고요. 밤에는 육지의 기온이 바다의 기온보다 낮아요. 기온이 높은 곳은 대류로 인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주변 공기가 모여들고요. 낮에는 여기는 밑줄만 해놓으세요. 이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 그다음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육풍. 해풍 동그라미, 육풍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은호야, 낮에는 무슨 바람? 낮에는 해풍. 해풍. 밤에는 육풍. 그렇지. 자, 이번에 이제 비열의 활용을 볼 건데요. 비열이 큰 거는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랬어요. 그죠? 비열이 작은 거는 온도 변화가 크죠. 빨리 뜨거워진다는 소리야. 빨리 뜨거워지거나 빨리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고 작은 거를 활용하는 거는 물질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금속은 비열이 작으니까 빨리 뜨거워질 때 뭐 쓰게 돼? 주로 요리 같은 거. 네, 요리 같은 거. 그치? 그러면은 비열이 큰 물질은 물이니까 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오랫동안 열을 간직해야 될 때 이제 활용하면 되겠죠? 그거 활용해요. 밑에 보자. 자, 그래서 비열의 활용을 보시면 열이 이동할 때 온도 변화가 작아야 하는 경우는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하고 온도가 빠르게 변해야 하는 경우는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다 됐죠? 보시면 비열이 큰 물질을 한다는 건요 온도 변화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열이 오랫동안 보존이 돼야 돼. 그래서 찜질팩, 그지? 찜질팩이 바로 식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찜질팩 같은 거 오랫동안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은 그 추울 때 쓰는 손난로 있죠. 손난로가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 혹시 알아요? 가루로 된 거 흔들어 쓰는 거 말고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있지, 그지? 네. 그것도 이제 물하고 뭔가가 만나가지고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지? 보통은 물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찜질팩이 빨리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사용해서 물을 오랫동안 이제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비열이 큰 물을 사용하는 거죠. 자동차 냉각수는요, 아는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이제 전기차 말고 일반적인 기계차 앞을 보시면요, 그 엔진 부분에 있잖아, 연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엔진이 뜨거워지니까 거기를 이제 식혀주려고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겨울에 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물을 쓰는 거예요. 네, 물을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 뭐 물이 얼지 않도록 뭐 어떤 물질을 다 첨가시켜가지고요 오랫동안 이제 열을 식혀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냉각수를 넣어서 자동차 엔진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요. 열을 이제 물에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찜질팩 같은 게 되겠죠. 비열이 작은 물질은요 금속을 쓰는 거예요. 열을 빨리 전달해야 될 때. 난방용 온수관이요. 온수관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바닥에 열을 전달해야 되잖아, 그지? 난방을 켰는데 열이 잘 전달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빨리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을 써가지고 열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보일러를 켜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따뜻해지잖아. 그게 밑에가 이제 이런 이제 금속성 관으로 해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프라이팬 같은 이제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요리가 되겠죠. 빨리 뜨거워져서 요리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치? 가열을 해서. 그런데 오른쪽에 4번 보면요, 비열이 큰 뚝배기 있잖아요. 뚝배기는
그 뚝배기야. 그 뚝배기로 마실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찌개나 삼계탕 같은 것을 먹는데 빨리 식으면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열을 보존하려고 돌 같은 걸로 만든 이제 뚝배기 알죠? 거기다가 이제 담그는 거야. 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팬과 달리 비열이 큰 뚝배기는 뜨거운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뭐 찌개라든지 뭐 찜이라든지 뭐 삼계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어야 될 때 그런 요리는 이제 비열이 큰 뚝배기를 쓰는 거고, 빨리 가열해서 뭐 굽거나 빨리 가열하거나 이럴 때는 뭐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끓여서 먹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열이 빨리 전달되는 비열이 작은 금속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1, 2, 3, 4, 5,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식을 좀 써놓을게요. 비열이라는 것은 물질마다 다른 값이고요. 물질마다 이제 열량이 다른 것을 비교한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열은 열량은 비열, 요식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제 온도 변화다. 질량은 보통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고, 온도 변화는 도시를 쓰고, 그 다음에 비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아니면 그램 퍼 그램 칼로리 퍼. 그램 도시. 그래서 비열은 이제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열량.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엄마는 너한테 잘한다고 그래. 잘한다고 그래? 잘하는 줄 알아, 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단위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응? 단위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만 돼도 이렇게 단위가 복잡해져. 그 가운데 이제 사선으로 된 거는 이제 나누기라는 뜻이야. 나누기. 열량 나누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이제 사선으로 표시하는 거야, 단위로.
자, 볼게요. 1번.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는 물질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랬는데요. 열량을 이제 불의 세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의 세기를 높일수록 온도 변화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5가 되겠어요. 2번은요. 같은 열량을 가는데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라면을 끓이는 거 생각해봐. 라면 한 개보다는 라면 두 개가 천천히 끓겠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량과 온도 변화는 비례하고요. 같이 증가하는 것이고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질량이 커지면 온도 변화는 작아진다라고 이제 기억하세요. X. 3번은요.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죠. 죄송해요. 질량이 빠졌네. 1kg의 온도를 1도씨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X가 되겠다. 질량이 빠졌네요. 여기. 3번에 X. 4번은요.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같은 열량을 가면요. 비열이 작으면 그만큼 온도 변화는 빨리 커지겠죠. 4번에 O. OXXO예요? 예, OXXO. 2번은요. 같은 세기의 불기고 그러니까 열량이 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큰 것 있는데요. 질량이 작은 게 빨리 끓겠죠. 그래서 가. 2번의 이름 가. 가나 중 물의 온도가 각각 10도씩 높아진 동안 가한 열량이 큰 거 그랬어요. 나가 되겠죠. 질량이 크니까 더 많은 열량을 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똑같은 온도가 되려면 더 많은 열량을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비열하고 열량이 조금 생각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2번에 1은 가, 2는 나. 자, 3번 질량이 4kg인 식용유를 온도를 10도씨 높이는데 16kcal 열량이 필요하다고 할 때 비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식용유의 비율은요 한 0.5 정도 되는데 한번 구해보면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량 지금 4kg 식에 대입만 하면 돼. 4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요 10도씨 높아진다고 했어. 10분의 그 다음에 열량은요 필요한 열량이 16이래. 이거 구하시면 되고 오늘 이거 얼마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14분의 16 14분 16 곱하기 40분의 16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20분의 8 10분의 40 10분의 4니까 소수로 얼마일까? 그러니까 0.4 그렇지. 오이구. 0.4 정도 되네요. 단위까지 쓰면요 0.4 저거예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 되겠죠? 이제 맞아. 비열 같은 건 소수로 써주세요. 분수로 썼나요 혹시? 네. 이제 5분의 2나 10분의 4가 나왔을 텐데 비열은 꼭 이제 소수로 써주시면 돼요. 비열, 뭐 밀도, 뭐 질량으로 우리가 몸무게를 분수로 쓰진 않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물리적인 양은 보통 이제 소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왠지 저거 암호 같아요. 단위가 약간 암호 같아요. 암호 같아? 어쨌든 0.4라는 약간 거. 어려운 약간 컴퓨터 암호. 그렇지. 이제 어려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단위가 어려워져. 수학이 어려워져서. 4번은요. 질량 4인 물의 온도를 10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했죠. 이거는 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잖아. 근데 물의 비열은 그냥 1이야. 그치? 기억하고 계시고 질량은 얼마? 여기서 4야.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10도씨죠. 그럼 4 곱하기 10 하면 되겠지. 그래서 40. 이고 열량은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단위니까 40킬로칼로리. 오늘 4번에 40이야. 네, 5번은요. 각 물질 100g에 100킬로칼로리 열량을 각각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을 해서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건 뭐죠? 비열이 가장 작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철이 되겠지.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에탄올이 이제 비열이 가장 크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에탄올의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게 되겠죠. 5번엔 철이에요. 자, 6번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매우 커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죠.
해안가에서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어떻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그렇죠? 왜? 비열 차이 때문에. 모래가 비열이 작고 물이 비열이 커. 오케이? 웬만한 숫자까지 외워주세요. 물은 비열이 1, 그리고 모래는 0.2, 그지? 5배 정도 차이 난다. 3번 자동차 냉각수는 이제 열을 식히는 데 쓰는 거고요. 또 이제 겨울에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열이 큰 물을 쓰는 거겠죠.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다. 만약에 비열이 작은 물질을 쓰면요 어떻게 되겠니? 엔진이 뜨거운데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 천천히 이제 뜨거워지되 좀 열을 이제 식혀줘야 되잖아. 그래서 물을 쓰는 거야. 그러면 만약 여름에 자동차 타면 저기도 뜨거워서 자기가 그래 그 안에 뜨겁잖아. 그러니까 에어컨을 트는 거고. 그러니까 순환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주는 거고, 그죠? 좀 다른 얘기지만. 6번에 4번은요. 4번은요.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해서 어떻게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음식을 익히는 목적이죠. 그래서 비열이 작은 금속을 쓰는 거죠. 50분이니까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열 팽창 이제 들어갈게요.